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열차 자유 유튜브 더 자윤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폭락하면서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는 관세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죠. 그러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더욱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말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시장 참여자들을 괴롭히고 있고 시장은 연일 폭락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헤지펀드의 대부 레이 달리오가 경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오래전부터 부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부채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경제 발전과 경기 침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설명해 주기도 했는데요. 레이 달리오는 세계적인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레이 달리오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지펀드의 대부 레이 달리오, 미국의 부채 심각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경제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둔화 속에서 정부가 부채를 줄이지 않는다면 결국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아마도 3년 내로 미국 경제, 미국이 심장마비에 걸린 듯한 상황이 발생할 걸로 생각된다. 미국이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레이 달리오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좀 더 살펴보면요. 2000년 이후로 미국 정부 부채는 지금 현재까지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2000년 이전에도 정부 부채가 서서히 쌓이기 시작했지만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미국의 정부 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여기 보시면 위기를 맞이했던 금융위기 때 이후로 또 한번 이렇게 빠르게 기울기가 늘어났고, 그리고 팬데믹 때 또 한번 이렇게 기울기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미국 경제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는 거죠. 부채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 정부 부채는 약 36.2조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추산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부채에 따른 이자만 매년 1조 달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채 이자가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조 원이 넘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정부의 이 막대한 부채가 미국 정부의 발목을 잡고 경제 위기의 늪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기존 부채 위에 이자 지불해야 될 이자가 계속해서 쌓이면서 부채 위기가 이제는 중요한 변곡점에 들어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줄이지 않으면은 큰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무분별한 통화 발행, 다시 말해서 부채를 만들어내는 거, 다시 말해서 채권을 계속 찍어내는 겁니다. 이런 무분별한 통화 발행에 따라서 이자율 급등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금리를 통제하고 통화 발행량을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오히려 지금 트럼프 정부는 부채 한도를 없애기 위한 움직임을 하고 있죠. 부채 한도를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레이 달리오는 이런 대안을 제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지금보다 더 줄어든다는 거, 미국 GDP 3% 이내로 제한을 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정책상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채 위기가 찾아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채 양을 GDP의 3% 이내로 줄여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정부 지출 감소, 그리고 금리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위기가 올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계속 간다면은 위기가 오는 거, 다시 말해서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위기는 오게 돼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은 과연 대안은 뭔가? 바로 금을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부채 위기,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면은 결국 금이라는 안전자산이 위기에서
그 가치를 유지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수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을 사는 것이 합리적일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레이 달리오는 예전부터 포트폴리오에 금을 투자할 것을 권유를 했었고, 레이 달리오는 헤지펀드 운영에 있어서 일부 자금을 금 투자에 활용하고 있기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흔들리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감소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 속에서 미국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도 상황이 더 나빠지면은 극단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레이 달리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3월 들어서 미국 주식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하락장에 들어섰다,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성장률 전망을 낮추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레이 달리오가 말한 부채 위기에 따른 경제 위기가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부채의 아이러니입니다. 이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지급해야 될 이자의 양도 같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 미국 정부는 지금 어마어마한 양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돈을 갚지 않고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도 이자 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뭐냐?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 미국 정부는 부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작년, 재작년까지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는데,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많이 내려왔죠. 그렇지만 부채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높게 유지를 하면서 부채 이자 부담률을 낮추는 그런 전략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투자 시장에 별로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도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금일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 달리오는 금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위기설 속에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과 거의 반대로 움직이는 빅스 변동성 지수는 급등을 했는데요.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다 보니까 시장의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데이터 트랙 리서치에서는 빅스 지수가 28 이상일 때 S&P 500의 상승, 다시 말해서 반등 가능성은 88%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빅스 지수가 28 이상일 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지난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쇼크가 있을 때 28을 넘어갔다가 급격하게 시장이 반등하면서 안정세를 띄었고요. 그리고 지난 연말에 빅스 지수가 한 차례 뛰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빅스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빅스 지수가 28 이상일 때가 별로 없었죠. 그리고 이렇게 28 이상일 때는 순간적으로 지수가 큰 폭으로 내려왔다가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면서 시장이 안정세를 찾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시장이 급격하게 빠졌고, 그리고 경기 침체, 관세 전쟁,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불안한 이야기들이 계속 투자자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시장은 다시 반등하면서 안정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이런 위기에 대해서 너무 귀 기울이고 걱정할 필요 없고, 좀 더 장기적으로 레이 달리오가 말하기를 약 3년 내로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금을 꾸준히 사모으는 것,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